자, 우리 6학년도 6월 평가원 미적분 해설 강의 한번 지금부터 들어가도록 할 거고요. 또 여기서도 또 하고 싶은 얘기는 너무 많지만 그 얘기는 다 총평해서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우리 문제 한번 바로 가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뭐 쭉쭉쭉 풀어봅시다. 요거 3의 n제곱 나눠주면 되겠죠? 아래 위로. 그러면 0 더하기 1 분의 4 곱하기 3 얼마? 12. 간단하다. 넘어가자. 24번 문제 가볼게요. 자, 곡선 3x 더하기 y 더하기 코사인 xy는 2라는 음함수가 있어. 그지? 0,1에서의 접선의 x절편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어쨌든 난 접선을 구하려면 무조건 미분해야지. x에 대해서 미분해보자. 3 더하기 dx분의 dy 더하기, 자 이거 계산해보자. 코사인을 미분한 마이너스 사인의 xy에다가 안에 거 다시 미분, 그쵸? 그러면 안에 거 미분하면 어떻게 돼? x에 대해서 미분하면 1 곱하기 y 더하기 얘를 x에 대해서 미분하면 dx분의 dy가 붙으면서 앞에 거 x가 그대로 곱해져요. 이렇게 음함수 미분법. 2를 미분하면 0이니까 0 이렇게 적어주면 돼요. 근데 0,1에서라고 했으니까 x에다가 0, y에다가 1 집어넣으면 되잖아. 그러면 3 더하기 dx분의 dy. 자, x에다 0 집어넣으면 이거 다 0이지. 그러면 얘가 0이니까 옆에 건 볼 필요가 없어요. 얼마? 마이너스 3이다. 자, 기울기가 마이너스 3이다 라는 얘기는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겠다. 접선의 방정식에서 기울기 마이너스 3짜리. 됐습니까? 근데 0,1을 지난 직선은 뭐야? 이거잖아. 그러니까 x절편은 얼마? 3분의 1. 2번. 됐어? 오케이. 넘어갑시다. 자, 이어서 25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급수 문제다. 급수 문제. 자, 급수가 일단 뭐 한대? 수렴한대. 자, 우리 수렴한다면 알 수 있는 건 뭐? 수열의 극한이 어디로 가더라? 0으로 가더라. 이거부터 먼저 해야지. 자, 근데 얘들아, 얘는 n분의 a고 얘는 마이너스 3이야. 그치? 그러면 얘는 어차피 0으로 갈 거면서 얘는 결국 어디로 가? a로 가잖아. 그러면 이게 0이 돼야 된다는 얘기는 a 값이 무조건 얼마? 3이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 여기까지 괜찮니? 그럼 a 값은 알았어. 그럼 이제부터 우리가 뭐 해줘야 돼? 급수 계산을 직접 해줘야 돼. 자, 그럼 시그마 계산해보자. 이제는 a가 3이란 걸 알았으니까 n분의 3 마이너스 3n 더하기 n 플러스 3분의 3n 플러스 6. 자, 요거 계산해주면 됩니다. 자, 그럼 계산할 거 한번 다 해보자. 얘는 n분의 3에다가 마이너스 3. 자, 얘도 봐봐. 얘가 3n 플러스 9 마이너스 3이라고 생각해보면 왜? 얘가 딱 3배면 3n 플러스 9잖아. 이거를. 그러면 3 마이너스 n 플러스 3분의 3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거를 급수, 즉 시그마를 씌운 다음에 어차피 사라지니까 얼마가 되겠어? 1부터 대입해. 그럼 3 빼기 4분의 3. 괜찮아요? 오케이. 2 대입해. 2분의 3. 그럼 3으로 다 묶을까? 어차피 묶는 게 낫겠다. 3으로 다 묶으면, 3으로 묶으면 n분의 1 마이너스 n 플러스 3분의 1이니까 이렇게. 그러면 1 마이너스 4분의 1, 2분의 1 마이너스 5분의 1. 괜찮지? 3분의 1 마이너스 6분의 1, 4분의 1 마이너스 7분의 1 쭉쭉쭉쭉 갈 건데 4분의 1이 등장하는 것부터 이제 어떻게 돼? 싹 사라지죠. 여기 다 사라지잖아. 얘는 어차피 끝에 0으로 가게 될 거고 결국 남는 게 누구다? 요 세 개가 남는다. 그치? 이 세 개가 앞에 있는 뭐랑 곱해지니까? 3이랑 곱해지니까 얼마? 3, 2분의 3, 1, 그럼 2분의 11인가요? 그럼 얘가 2분의 6이니까 2분의 17, 답은 4번 되겠다. 되지? 오케이, 넘어갑시다. 자, 이어서 26번 풀어보자. 자, 역함수 미분이다. 역함수 미분 헷갈리면 안 돼요. 자, 갑니다. G'A가 8분의 1이 되도록 하는 실수 A에 대하여 A 더하기 F'GA를 구하세요 라는 문제야. 근데 얘들아, 역함수가 나왔다는 건 우리 역함수의 미분을 생각해보면 얼마야? G'X는 F'
gx분의 1이에요. 그럼 g'a가 8분의 1이라는 얘기는 여기다가 a를 집어넣으면 이거고 얘가 8분의 1이잖아.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f'ga는 얼마? 8이야. 얘는 8이야. 그러니까 얘를 찾는 건 사실 어렵지 않은데 누가 좀 헷갈려? 저 a를 찾는 게 좀 헷갈려요. 그쵸? 자,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될 거. 자, 우리가 일단 얻을 수 있는 건 f'ga가 8이야. 근데 얘들아, 내가 여기서 써먹을 수 있는 식이 누구밖에 없어? fx밖에 없잖아. 그럼 무조건 얘를 써먹어야지. 우리가 f'x는 구할 수 있잖아요. 얘 미분해봐. 얼마야? 3, 2의 3x제곱 마이너스 6, 2의 2x제곱 플러스 4, 2x제곱이야. 자, 그럼 여기에다가 ga를 집어넣었을 때 8이 되도록 하는 ga가 있겠지. 그럼 ga를 집어넣었다고 생각하고 그 값이 얼마가 됐다고 가정해보자. 8이 됐다고 가정을 해보자. 계산 아니야? 2의 x제곱을 내가 t라고 치환을 하면 좀 복잡하니까 t라고 치환할게. 그럼 이 식이 어떻게 돼요? 3t 세제곱 마이너스 6t 제곱 4t 마이너스 8은 0이야. 제발 인수분해가 되기를. 근데 당연히 되겠죠. 계산이 돼야 되니까. 그럼 t에다가 뭐 집어넣어볼까? 1 집어넣으면 안 돼요. 2 집어넣으면 8, 3, 24 마이너스 4, 6, 24 8 마이너스 8이니까 0이 되잖아. 인수분해가 되네. 그러니까 얘가 어떻게 되냐면 t 마이너스 2에 3t 제곱 플러스 4야. 그러니까 t 값이 뭐다? 2다. 따라서 2의 x제곱이 얼마다? 2다. 근데 우리가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얘가 8이 되도록 하는 x를 찾으려고 했어. 왜? 이 f'이 8이 되도록 하는 x가 지금 뭐였어? ga잖아. 따라서 이 x값이 ga였으니까 자 2의 ga 제곱이 얼마? x값이 ga야? 2야 라는 얘기예요.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아, 그러면 우리 ga는 얼마? ln이야. 그런데 얘들아, 내가 원하고 싶은 건 a야. 그치? a가 궁금하니까 이 a만 쏙 빼내고 싶어. 그러면 이 g를 반대로 넘기면 되잖아. a는 반대로 g 역함수가 반대로 넘어가면 얼마? f ln이 됐습니까? 그럼 저기다 그냥 ln이 집어넣으면 되지. f 자리에. 그럼 얼마야? 2의 3x제곱이니까 2의 3ln이잖아. 그러면 이게 올라가면서 8이니까 스위치가 되면서 얼마? 8. 바로 계산할게요. 마이너스 3 곱하기 4. 바로 계산한다. 4 곱하기 2. 이렇게 됩니다. 됐어요? 그럼 얘가 얼마? 마이너스 4 더하기 8. 얼마? 4. 이렇게 된다. 됐습니까? 자, a 값이 4고요. 얘가 8이니까 둘이 합치면 얼마? 12. 할 수 있겠어요? 오케이. 넘어갑시다. 답은 2번. 자, 이어서 27번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 우리 27번 문제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건데 이 문제도 재밌어. 그렇게까지 어렵진 않지만 그래도 아마 좀 적잖이 좀 당황했을 것 같아, 여러분들이. 자, 한번 가보도록 하자. 내가 구하고 싶은 게 일단 뭔지를 정확히 알자. 나 ABQB의 이 사각형의 넓이를 뭐라고 하고 싶대? F세타라고 하고 싶대. 근데 얘들아, 이거 좀 작나? 여러분들 이거? 좀 작아요? 좀 크게 그릴까? 자, 잡자.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그리고 여기가 지금 세타. 괜찮지? 여기가 2. 자, 지금 이런 상황이다. 아, 훨씬 더 보기 좋죠? 자, 그럼 이 상태에서 내가 이 F세타의 넓이를 일단 뭐 해줘야 돼? 세타에 대한 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지부터 먼저 따져줘야 돼. 왜? 결국 난 뭐 할 거니까? 미분할 거니까. 그럼 내가 F세타를 세타에 대한 식으로 이 사각형의 넓이를 세타에 대한 식으로 표현할 수 있을까? 한 방에 사각형의 넓이를 구하면 더 좋고요. 근데 우리 사각형의 넓이는 기본적으로 삼각형으로 쪼개서 푸는 방식도 알고 있더라. 그러면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을 해보자. 내가 이거 반지름의 길이가 일자리인 원이잖아. 원의 중심을 좀 활용해보면 얘가 1이야.
얘도 1이야. 그럼 잘 봐. 얘도 1이잖아. 그럼 얘가 세타고, 여기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얘도 세타일 거고. 그럼 얘가 파이 마이너스 2세타가 여기 아니야? 그러면 이 삼각형의 넓이랑 이 삼각형의 넓이는 같으니까 기본적으로 F세타는 표현하기가 생각보다 간단해요. 2분의 1 곱하기 1 곱하기 사인 파이 마이너스 2세타가 사인 2세타잖아. 근데 그게 두 개 있으니까 2분의 1 사인 2세타가 두 개 있다? 사인 2세타. 거기다가 누구? 요거까지 가야지. 근데 이놈을 보면 얘가 파이 마이너스 2세타니까 전체가 파이잖아. 그러면 이 파이 마이너스 4세타를 전체 파이에다 빼면 돼. 그럼 4세타 마이너스 파이거든, 여기가. 그러면 계산해볼게. 2분의 1 곱하기 1 곱하기 1 곱하기 사인 4세타 마이너스 파이야. 얘들아, 사인 4세타 마이너스 파이는 값변환 좀 해볼게. 마이너스를 바깥으로 빼면 마이너스 2분의 1의 사인 파이 마이너스 4세타로 바꿀 수 있고요. 얘는 그냥 값변환에 의해서 그냥 마이너스 2분의 1의 사인 4세타랑 똑같아. 그러니까 일단 F세타가 뭔지는 다 표현했어요. 됐지? 내가 원하는 게 누구야? F'이야. 나 뭐 하고 싶어? 미분 때리고 싶어. 오케이. F에 대해서 미분 때리자. 세타. 대해서 미분 때린다. F' 세타는 얼마? 2 코사인 2세타. 얘 미분하면 마이너스 2 코사인 4세타예요. 자, 이렇게 됩니다. 여기까지 따라와자. 그럼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해야 될 건 이제 뭐밖에 안 남았어? 나 세타 값이 뭔지를 이제 알아야 돼. 근데 그 세타 값이 이제 누구래? A래, A. 이게 세타 값이야. 근데 그 A는 어떤 조건을 만족하는지를 우리가 이제 확인을 해본다면, 잘 봐. AP랑 BP의 비율이 1대3이 됐으면 좋겠대. A가 여기고요. 여기가 P고요. 여기가 B야. 그러면 자, 가보자. 어떤 세타 값 A에 대해서, 얘는 이제 숫자 값이야. 숫자 값. 뭐 3분의 파이 이런 거야. 숫자 값. 그러면 AP의 길이가 1에 해당한다면 얘는 몇에 해당한다? 3에 해당한다. 근데 얘들아, 우리 이거 구할 수 있어. 보세요. 얘가 1이잖아. 내가 이등변 삼각형이 나오면 뭘 생각할 수 있다고 했냐면 수선의 발. 그럼 얘가 수직 이등분하지. 보세요. 여기가 얼마야? 직각삼각형인데 1이야. 세타. 여기 코사인 세타. 그럼 얘가 2 코사인 세타. 요 길이가 2 코사인 세타야. 근데 얘가 1대3이라고 했으니까 여기는 얼마? 6 코사인 세타야. 아, 지금 A로 잡았구나. 그러면 A로 가자. A. 그래도 A. 6 코사인 A.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그럼 이 코사인 값을, 이 A 값을 내가 찾아내야 돼. 그래야지 내가 계산을 하지. 이거 계산을 하지. 이거 어떻게 찾아내지? 조금만 더 생각을 해볼게. 내가 이 값이 6 코사인 A라는 걸 알았잖아. 그러면 이제 계산 좀 해볼게요. 잘 봐. 지금 상황을 관찰을 해보면 여기다 조금만 이렇게 표현해볼게. 원의 중심이야. 얘도 반지름이 1이고요. 얘도 반지름이 1이야. 그럼 얘도 무슨 삼각형? 이등변 삼각형이에요. 여기까지 괜찮아? 그러면 여기다가 딱 수선의 발을 내리면 코사인 법칙을 쓰면 끝나긴 하는데 코사인 법칙 말고 다른 방식으로 해볼게. 여기 90도를 딱 내리면 얘가 절반에 해당하는 거니까 얼마? 3 코사인 A야. 괜찮아요? 여기까지 괜찮니? 근데 얘가 얼마야? 여기가 1이야. 자, 여기가 파이 마이너스 2세타니까 여기가 2세타야. 그러면 그거의 절반에 해당하니까 이거 얼마? 세타예요. 요 각이. 여기까지 해석돼? 자, 직각삼각형이니까 사인 세타가 1분의 3 코사인 A. 따라서 결국 내가 A 값이 뭔지를 찾아내야 되기 때문에 계산을 해줘야 돼. 사인, 이것도 지금 세타가 A인 거야. 사인 A 값이 뭐다? 3 코사인 A다.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이 A는 결국 뭐냐면 탄젠트 A가 뭐가 되도록 하는? 3이 되도록 하는 숫자값 A인 거예요. 왜 우리가 지금 이 짓거리를 하고 있는 거냐면 내가 지금 구하고 싶은 게 뭐야? 세타에 대해서 미분은 했어. 근데 내가 지금 구하고 싶은 건 F'A를 구하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구할 거냐고. 그랬을 때 이 탄젠트 A가 3이라는 걸 이용해서 뭐 해주면 되겠다? 삼각함수의 덧셈 정리로 문제를 풀어주면
끝나겠다. 이거 괜찮니? 그러니까 27번 치고는 난도가 꽤 높아요. 근데 그렇다고 28, 29, 30에 들어가긴 좀 애매해. 그러기에는 조금 난도가 높은 편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딱 27번에 들어가지 않았나. 근데 원래 27번에 그래프 문제가 나오는데 반해서 도형 문제가 나오다 보니까 아마 많은 학생들이 좀 당황했을 것 같아요. 어쨌든 뭐 계속 가보자. 탄젠트 A 값이 3이면 우리가 지금 원하는 건 2A랑 4A를 구해야 돼. 자, 가보자. 탄젠트 2A. 얼마예요? 1 마이너스 탄젠트 A 제곱분의 2 탄젠트 A. 이렇게 되겠죠? 1 마이너스 탄젠트 A 제곱분의 2 탄젠트 A. 그럼 마이너스 4분의 3이야. 얘들아, 탄젠트 2A가 여기가 4, 3이야. 부호는 나중에 생각하는 거야? 5지. 그럼 코사인 2A가 잘 보세요. 5분의 4인데 부호는 이제 생각할 거예요. 값을 먼저 구하시고 부호는 나중에 생각하는 거야. 자, A의 범위가 세타 자체가 4분의 파이에서 2분의 파이 사이야. 그럼 내가 여기다 2배를 하면 2A는 2분의 파이에서 어디 사이? 파이 사이예요. 몇 사분면? 2사분면. 2사분면은 코사인 값이 부호가 뭐? 마이너스. 됐습니까? 얘 구했죠? 얘만 구하면 끝난다. 탄젠트 2A를 알았다면 우리는 탄젠트 4A도 구할 수 있어요. 한 번 더 삼각함수 덧선 정리. 1 플러스 제곱 16분의 9분의 마이너스 2분의 3. 얘 계산하면 1 마이너스죠. 쏘리. 자, 계산하면 얼마? 16분의 7분의 마이너스 2분의 3이야. 자, 그럼 이렇게 되니까 마이너스 7분의 24예요. 이렇게 됩니다. 자, 이게 어떻게 되냐? 직각삼각형을 그리면 7, 24, 요거 피타고라스 25예요. 그래서 우리가 탄젠트 4A 값이 얼마? 25분의 코사인 4A 값이 얼마? 25분의 7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 자, 여기서 봐봐. 부호 따져야 되지. 부호 따져야 되지. 자, 보세요. 얘를 4배를 하면 파이에서 2파이 사이야. 얘가 파이에서 2파이 사이라는 게 3, 4분면과 4, 4분면이거든. 근데 코사인 값은 3, 4분면에선 마이너스고 4, 4분면에선 플러스야. 그래서 우리가 정확히 확인을 해줘야 돼. 탄젠트 값이 뭐예요? 마이너스 값이에요. 그럼 몇 사분면이란 얘기야? 4, 4분면이란 얘기죠. 그럼 코사인 값은 4, 4분면에서 플러스니까 이렇게 계산된다. 됐죠? 계산 마이너스 5분의 8 마이너스 25분의 14 이렇게 됩니다. 그럼 얘가 마이너스 25분의 40, 14, 54 이렇게 되겠다. 답은 3번 마이너스 25분의 54 됐습니까? 오케이. 넘어갑시다. 28번. 자, 이제부터 4점짜리다. 사실 미적 같은 경우에는 난도가 꽤나 높기 때문에 우리 확통하는 친구들에 비해서 미적이 난도가 너무 높기 때문에 쉽진 않았을 거야. 특히나 28번 문제 딱 보자마자 헉 했을 거예요. 그치? 지금부터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내가 늘 얘기했지만 28 좀 무서워. 그럼 29번부터 푸세요. 알겠지? 29번은 쉬워. 그렇게까지 어렵지 않으니까 29번부터 푸시고요. 이번에 아마 공통해서 시간을 꽤나 많이 세이브한 친구들도 미적에서 그래도 조금 좀 많이 버거웠을 거야. 특히나 어떤 문제들이 많이 나왔냐면 합성함수 문제들이 좀 많이 나왔거든. 28번을 다른 분들은 어떻게 풀지 모르겠는데 쌤 같은 경우는 그냥 이거 합성함수로 그냥 바로 풀었어. 근데 합성함수다 보니까 아무래도 학생들이 좀 조금 거리감이 있죠? 조금 무섭죠? 그래도 뭐 어쩌겠어. 해봐야지. 자, 갑니다. 이 문제 재밌어. 얘들아 봐봐. 뭐 fx가 주어진 게 없어요. 그냥 이계도 함수만 갔는데. 그리고는 식을 보니까 가관이야. 이게 뭔데 이게 도대체. 그치? 그래서 여기서 이게 주어져 있는 상태에서 a, b를 구하래. 근데 미치겠는 건 값이 주어져야지 내가 뭔가 대입을 하면서 뭔가 계산을 하려고 할 텐데 이놈은 값이 주어져 있는 게 아니라 뭐가 주어져 있어? 부등식이 주어져 있어. 그러니까 미치겠는 거야. 자, 그래서 내가 여기서 이런 생각을 해볼 거예요. 자, 이 왼쪽에 있는 요 식을 한번 보면 내가 조금 어떻게 생겼어? 합성하기 좋게 생기지 않았어? 이 함수를 fx랑 합성하면 돼요.
근데 이놈이 합성하기 좋게 생겼으니까 이 ax 플러스 b를 같은 함수로 보려고 하지 마시고, 왜냐면 얘는 합성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이놈을 오히려 반대쪽으로 넘기는 거야. 다시 말해서 이렇게 볼 거예요. 실제로 기출에서 이런 형태의 문제풀이가 있었던 적이 한 번 있습니다. 그것도 6평에서. 그래서 되게 비슷한 결이야. 자, 근데 아마 이제 현역인 친구들은 그런 문제들을 우리가 많이 풀어본 경험이 없다 보니까 이게 되게 생소했을 거예요. 자, 어쨌든 같이 한번 가보자. 자,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딱 잡아놓은 상태에서 잘 봐. 이 함수랑 이 함수는 어떻단 얘기야? 같단 얘기지. 근데 이 함수 그릴 수 있어? 해볼만 하지 않아요? 왜? 얘들아, x의 5제곱 더하기 x의 세제곱은 무슨 함수야? 홀수차수, 기함수예요. 그럼 얘가 이렇게 생겼겠지. 0,0을 지나면서 기함수 형태의 모습 대충 이렇게 생겼을 거야. 정확하게 그릴 필요 없어요, 이 문제. 대충만 그려도 돼요. 기함수로 내가 딱 잡아줬어. 여기까지 문제 없어? 그 다음에 fx란 놈이 합성이 됐대. 근데 그 fx가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겠는데 적어도 이 얘기는 할 수 있을 것 같아. 조건 나에서 fx에 대한 조건이 조금 들어가 있거든. 마이너스 3과 3에서 함수값이 어떻다? 부호가 반대예요. 2에서의 기울기가 양수래. 그러니까 잘은 모르겠으나 마이너스 3이 있고요. 3이 있을 때 둘의 함수값이 부호가 반대여야 돼. 그럼 뭐 부호가 반대로 잡히겠지? 근데 2에서의 기울기는 양수여야 된대. 그러면 대충 잡자면 뭐 이런 식의 모습이지 않을까? 물론 다를 수도 있어. 막 이렇게 막 왔다 갔다 하면서 2에서의 기울기가 양수를 지나게 하면서 만날 수도 있겠지. 그리고 내가 지금 2를 x축과 만나는 걸로 잡았는데 사실 x축과 만날 필요도 없죠. 그럼 x축과 안 만나게. 뭐 2가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몰라. 그리고 뭐 이런 식으로 계속 가겠지. 몰라. 어떻게 생겼지. 근데 대충 이렇게는 생겼을 것이다 라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돼? 그럼 우리가 이놈을 합성을 하게 되면, 합성한다는 건 옆으로 이렇게 슉 눕힌다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눕힌다면 결국 이놈이 x축을 기준으로 하는 건 y값이 0인 걸 기준으로 3과 마이너스 3에서 어쨌든 간에 어떻다? 나뉘어졌다는 얘기야. 그러면 여기가 이 겉함수에서의 x좌표값은 속함수에서의 y좌표값을 얘기하는 거니까 이 y좌표값이, 이 x좌표값이 옆으로 눕혀지면서 어떤 모습이 되겠어? 대충 이런 모습이 되지 않을까라는 거예요. 여기가 뭐 마이너스 3이고 여기가 뭐 3 이렇게 되겠지. 대충 잡는 거야, 대충. 그럼 만약에 이런 개형이라면 얘의 그림이 어떻게 되겠어? 이런 식으로 따라 그려져 올라갈 거야. 그러니까 마치 이 함수의 그래프 개형을 그대로 따라서 움직일 거예요. 이런 모습이라면. 물론 다른 모습일 수도 있어. 그냥 생각만 해보자는 거야. 여기까지 괜찮니? 그럼 결국 이 모습이 누굴? 오른쪽에 있는 함수의 모습이랑 어떤 모습이다? 똑같은 모습일 거라고. 그게 되게 재미난 포인트야. 그럼 이 오른쪽에 있는 함수를 보세요. ln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2분의 5 그릴 수 있지 않아? 우리는 모든 함수의 그래프 다 그릴 수 있어요. 자, 그림 한번 그려보자. 우리 모든 함수의 그래프를 다 그리려면 이 함수의 뭐부터? 정의역부터 따져봐야 돼요. 근데 이놈이 ln x에다가 누구? x 자리에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2분의 5가 합성된 모습이야. 그렇지? 합성. 자, 그럼 ln x가 뭐 이렇게 생겼겠죠? 이렇게. 근데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2분의 5는 얘가 x제곱 더하기 x 플러스 4분의 1에다가 4분의 9 이렇게 만들 수 있겠지? x 플러스 2분의 1의 제곱 더하기 4분의 9니까 얘는 아무리 작아져봤자 4분의 9가 제일 작아요. 4분의 9가 대충 여기 있다고 해보면 이 이참수가 합성이 되는 모습은 어떤 모습으로 합성이 되냐면 이런 모습으로 합성이 돼. 여기에 x값이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그럼 이놈이 합성된 그래프를 내가 ln x제곱 더하기 이거는 안 그렸어요.
이것까지 같이 그리기는 좀 빡세. 왜? A, B를 모르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할 거냐면 이 함수랑 이 함수의 차관계를 우리가 나중에 생각할 거야. 그럼 일단 이 ln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2분의 5부터 그리자고. 그럼 이 그림이 어떻게 되겠어? 여기다가 4분의 9를 집어넣으면 얘가 ln 4분의 9야. 그러니까 요렇게 왔다가 다시 백 하겠죠. 이렇게 갑니다. 그러니 이 그림을 그려보면 이렇게 왔다가 다시 이렇게 가요. x값이 뭘 때? 마이너스 2분의 1일 때. 근데 내가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 잘 봐. 너무 중요하다. 미가랑 미가를 합성하면 무조건 무슨 함수? 미분 가능한 함수. 얘들아, 뾰족하면 미분 가능이야? 아니지. 미분 불가능이지. 그러니까 미가가 되려면 얘는 반드시 요게 부드럽게 이어져 있어야 돼. 부드럽게 이어져 있다는 얘기는 무조건 얘가 이런 모습으로 둥그스름하게 올라가야 된다고. 이해됩니까? 이게 ln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2분의 5야. 그 말은 위볼이 있으면 아볼이 있고 여기 다시 위볼이 있으면서 어디에서? 이런 지점에서 뭐가 만들어지는? 변곡점의 형태가 주어지는 모습이 나오게 될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까지 해석되니? 근데 얘들아, 이 문제의 아이디어는 이거야. 근데 이거랑 누구를 지금 뺐대? 직선 ax 플러스 b라는 놈과 뺐대요. 그럼 직선이랑 만나는 과정 속에서 우린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얘들아, 우리가 함수가 이렇게 있어. 그 다음 직선이 이렇게 있어. 두 개를 뺐어. 이 함수에서 이 직선을 뺐대.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만나는 지점에서 0이 되면서 이 함수에서 얘를 뺐으면 마이너스 되고 이 함수에서 이 함수를 뺐으면 플러스가 되는 이런 모습이 띄지 않겠니? 얘가 뭐 F야. 얘가 뭐 G야. 그럼 F 빼기 G는 이런 모습이 되지 않겠어? 라는 거야. 뭐가 좀 닮지 않았어? 어디 모습이랑? 여기 모습이랑. 그러니까 이 문제에서 하고자 하는 얘기는 바로 요거야. 자, 우리가 지금 x5제곱 더하기 x세제곱과 fx라는 함수를 내가 합성을 했을 때 어떤 개형이 뜬다고 했지? 요런 개형이 뜬다고 했지. 근데 요 개형에서 결국 얘는 뭘 지나요? 0이라는 위치를 무조건 지나요. 그러면 0이라는 위치를 지난다는 이 위치가 마치 어디의 위치로 생각해도 돼? 이 함수랑 직선이 만났을 때 딱 만나는 위치, 이런 위치에서 0이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 근데 중요한 건 지금 이 모습을 보면 얘는 이거 되게 중요한 포인트니까 잘 봐. 어때 보여? x축과 접해 보여요? 안 접해 보이죠? 그럼 다시 가보자. 이놈은 이 함수 자체가 이미 x축에 접해 있는 상태에 접해 있어요. 기울기가 0이잖아. 그럼 얘가 여기를 따라 움직이면 기울기가 무조건 0인 상태로 x축에 접해 있는 합성함수의 모습이 무조건 나올 거라고. 왜? 얘를 뚫고 지나갈 거니까. 여기를 무조건 지나간다고. 됐습니까? 얘를 무조건 이렇게 따라서 지나갈 때 여기가 뭐가 된다? 기울기가 0이 될 거라고. 그 말은 이 함수랑 y는 ax 플러스 b라는 직선이 무조건 어떻게 돼야 돼? 접해야 돼. 근데 접하면서 어떻게 돼야 돼? 이런 모습이 나오려면 뚫고 지나가야 돼. 뚫고 지나가는 접선은 어떤 모습밖에 없어? 이런 모습이라고.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여기까지 해석이 돼요? 그러니까 결국 어떤 모습?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문제를 풀어줘야 되겠구나. 그럼 나는 변곡점의 위치를 찾아내니까. 왜냐하면 변곡 접선이라는 것 자체가 뭐야? 접선이 이 함수를 뚫고 지나가는 접선이잖아. 그러니까 무조건 이런 모습이 돼야지만 딱 저런 모습이 나올 거라고. 그 다음 잘 봐. 만약에 잠깐 다시 여기로 가볼게요. 왔다 갔다 해서 그렇지만 어떤 모습? 요런 모습으로 간다면 얘가 마이너스에서 어떻게 돼? 플러스 모양으로 가잖아. 이런 모습으로 얘기했을 때. 왜냐면 지금 뚫고 지나가는 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동시에 뚫고 지나가는 게 여러 개가 나올 수가 없어. 너무 왔다 갔다 해서 미안하지만 여기 뚫고 지나가거나 아니면 여기 뚫고 지나가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어쨌든 뚫고 지나가는 게 여기든 그 상황 속에서 하나밖에 안 생기잖아. 그 말은 무슨 말이야? 2에서 기울기가 양수라면
2에서 기울기가 양수라면 무조건 얘는 아래 음수고 얘는 양수일 수밖에 없어요. 얘가 양수였다가 음수였다가 양수였다가 음수였다 이런 모습이 될 수 없어요. 왜? 그럼 여러 번 뚫고 지나가잖아요. 얘가. 그러면 왔다 갔다 왔다 이런 형태로 가니까 총 3번의 변곡점을 뚫고 지나가는 형태의 모습이 생겨야 돼. 근데 지금 딱 한 번밖에 안 나오잖아. 그러니까 무조건 F-3이 음수고 F3이 양수일 수밖에 없어요. 이것까지 판단이 된다면 사실 이렇게까지 요구하지도 않아. 그냥 저걸로 그냥 계산 때리면 되는데 조금 더 엄밀하게 가자면 이렇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결국 어떻다? 요렇게 음수인 요런 모습이 나올 수밖에 없고 그 말은 요렇게 갈 수밖에 없고 그 말은 합성이 됐을 때 음수에서 양수로 간다. 음수에서 기울기 0을 거쳐서 양수로 간다. 갑니다. 이 함수에서 직선을 뺐어. 그러면 음수가 먼저 나오려면 주황색이 더 크잖아. 얘에서 얘를 빼면 뭐야? 지금 이 ln 함수에서 이 직선을 뺀 거야. 얘에서 얘 빼면 뭐야? 마이너스지. 그 다음 뭐가 돼? 플러스가 되죠. 그러니까 음수에서 양수로 가니까 딱 여기 위치잖아. 이해돼요? 그럼 나는 여기에 x좌표만 찾으면 끝난다. 변곡점의 위치를 찾으려면 얘 몇 번 미분하면 된다? 2번 미분하면 된다. 끝. 이거예요. 이 해석만 가능하다면 나머지는 다 계산이야. x제곱 플러스 x 더하기 2분의 5 분의 2x 플러스 1. 이게 도함수. 그럼 나 이게 도함수를 구한다는 얘기는 이렇게 되겠죠? 한 번 더 미분. 이게도 미분하기 싫은데 미분해야지 뭐 어쩌겠어. 제곱 이 미분 곱하고 얘 미분한 다음에 곱한 다음에 빼. 그럼 얘 계산되지. 얼마? 마이너스 2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4. 얘가 0이 되는 x좌표.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2는 0이야. 그럼 x 플러스 2에 x 마이너스 1이니까 x가 뭐 있어? 마이너스 2랑 1이 있어요. 그러니까 변곡점 위치가 여기가 마이너스 2고 여기가 1인 거야. 여기까지 해석돼? 그럼 끝났잖아. 마이너스 2에서 뭐를 찾으면? 기울기를 찾으면 a가 튀어나오겠죠. 미분한 거에다가 마이너스 2를 대입해? 그럼 얼마? 4 마이너스 2 더하기 2분의 5 마이너스 2 대입하면 얼마? 마이너스 3 이렇게 된다. 계산해보자. 계산 갑시다. 그러면 얼마? 2 더하기 2분의 5니까 얼마야? 2분의 9 분의 마이너스 3. 그러면 마이너스 3분의 2인가요? a는 마이너스 3분의 2. 자, a를 찾았다면 여러분들 b도 찾을 수 있어요. 왜? 이 점의 좌표를 찾기만 하면 되거든. 근데 이 점의 x좌표가 마이너스 2라면 그대로 대입하면 y좌표가 얼마야? 4 마이너스 2 더하기 2분의 5니까 2분의 9죠. ln 2분의 9야, y좌표가. 그러니까 이거를 그대로 여기다가 대입하면 지금 다 계산이야. ln 2분의 9는 마이너스 1을 여기다가 대입하면 얼마? 3분의 4 플러스 b다. 끝! b는 얼마? ln 2분의 9 마이너스 3분의 4. 우리가 지금 구하고 싶은 게 뭐예요? a 곱하기 2의 b제곱이래. 저까지 가는 게 너무 귀찮으니까 여기다 적자. a는 마이너스 3분의 2. b는 얼마냐면 ln 2분의 9 마이너스 3분의 4제곱. 그럼 얘가 2분의 9니까 마이너스 3의 2의 마이너스 3분의 4제곱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답 1번. 할 수 있겠어요? 오케이. 자, 정리 한번 해보시고. 쉽지 않죠? 난도가 꽤나 높은 문제다. 쌤 생각에는 28번이랑 이번 30번이 둘 다 합성함수 문제여가지고 난도가 다 빡세긴 했는데 어쨌든 간에 해석을 한다면 이렇게 할 수 있고 안 그러면 직접 다 계산을 때려서 문제를 푸는 방법도 있기는 해요. 다 미분 때린 다음에 계산하는 방법. 근데 여러분들 이 판단만 좀 빨리 선다면 내가 여러분들이 이해시키려고 하나하나 원리를 다 들어가면서 설명을 하느라 시간이 좀 걸린 거지 사실 해석만 잘 되면 계산은 거의 없어요. 그래서 그런 원리로 문제를 풀어낼 수 있겠더라. 넘어갑시다. 갑자기 생각이 나네. 어제가 아닌가? 누가 선생님 저 28번 찍으려면 몇 번으로 찍을까요? 라고 물어보길래 내가 2번으로 찍으라고 했는데 답 1번이네요.
수능에 잘 찍어야 찍을 거면. 그치? 6월 평가원에 찍어서 맞추는 게 뭐가 의미가 있어. 근데 꼭 신기한 게 30번 문제를 찍어서 맞춘 애들이 꼭 있더라. 이번에도 답이 25인가 그래가지고 찍어서 맞춘 애 꽤 많을 것 같아. 생각보다 애들이 30번을 25로 많이 찍더라고요. 자, 우리 계속 가보도록 합시다. 29번. 확실히 미적은 적어야 될 게 너무 많아서 힘들어. 자, 갑니다. 뭐 A1, A2, A3, A4의 곱이 얼마래? 4래요. 그럼 계산 한번 해보자. 1 집어넣어. A1은 알파에 뭐 0이니까 알파죠. A2 2 집어넣으면 코사인 파이가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베타. A3는 얼마? 3을 집어넣으면 2분의 3 파이가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알파. A4는 얼마? 4를 집어넣으면 코사인 2파이가 1이니까 베타. 이렇게 됩니다. 근데 뭐래? 얘네들이 다 곱한 게 4래. 다 곱한 게 뭐야? 알파 베타의 제곱이야. 이게 4니까 알파 베타가 풀마 2예요. 그럼 얘들아 생각해봐. 될 수 있는 알파 베타. 알파가 베타보다 지금 더 크거든. 그럼 될 수 있는 거 뭐 있어? 정수야 정수. 2, 1. 또 마이너스 2도 가능하니까 2, 마이너스 1. 알파가 1이면 어때? 2일 수는 없어요. 알파가 베타보다 더 커야 되니까. 그러면 1, 마이너스 2 가능하고요. 얘가 마이너스 1이면 2도 가능해요. 그렇지? 마이너스 2도 가능한가?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2 곱하면 2는 안 되는구나. 베타가 더 작아야 되니까. 그럼 마이너스 2 이렇게밖에 안 되겠네. 됐죠? 이런 모습이 나오겠다. 알파가 마이너스 2일 수는 없어. 그럼 베타가 될 수 있는 게 없어요. 자, 그러면 총 4개의 순서쌍이 나오는데 이 4개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계산만 해주면 돼요. 등비급수 문제는 요새 그렇게까지 어렵게 안 나와요. 여러분들 쫄지 마. 무조건 맞출 수 있다 라는 생각으로 문제 풀어야 돼요. 알겠지? 자, 28, 29, 30에서 요새는 등비급수가 29로 거의 확정돼서 나오니까 무조건 맞춰야 돼. 자, 갑니다. 저 계산 한번 해보자. 얘들아, 첫 번째 시그마는 어떻게 돼 있는 거야? A2, A6, A8, A2, A6, A10 이런 형태로 4씩 계속 커지니까 그냥 얘네들의 모습이 알파, 마이너스 베타, 마이너스 알파, 베타고 사인이랑 코사인은 어차피 주기가 4짜리 함수잖아. 그럼 4만큼 계속 반복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한 주기야. 그 다음부터 알파, 마이너스 베타, 마이너스 알파, 베타, 알파, 마이너스 베타, 마이너스 알파, 베타 이렇게 되는 거니까 얘가 4n-2, 4n-3으로 주어졌다는 얘기는 4만큼 반복되는 놈을 얘기하라는 얘기예요. 첫 번째 조건부터 보자. 시그마 A 4n-2의 bn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자, 이거부터 먼저 볼게요. A2 얼마야? 마이너스 베타야. 그러면 A6 마이너스 베타야. 다 마이너스 베타예요. 주기니까 반복되니까. 그러면 마이너스 베타에다가 계산만 할 줄 알면 돼. bn이 등비수열이잖아. 문제에서 등비수열이니까 b1이 양수야. b1 곱하기 계산만 할 줄 알면 돼. 1만 쌀분의 1. 왜? 수렴하거든. 무조건 이거지. 이게 얼마다? 6이다. 근데 두 번째 식도 한번 볼까요?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a 4n-3 b2n. 자, 이놈도 한번 보자. 얘는 a1, a5, a9 이런 애들. 근데 a1이 뭐야? 알파잖아, 알파. 그치? 그러면 알파. B2부터 시작이니까 B1 아래 B죠. 공비는 R제곱이니까 1-R제곱분의 1이 얼마다? 6이다.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 연립해야지. 그러면 최대한 비슷한 놈들을 어떻게든 없애주자. 자, 이놈을 그대로 여기다 나눌 거예요. 그럼 잘 봐. 얘를 그대로 나누면 마이너스 베타분의 알파 계산이야. B1 사라지면서 R 남고 1-R분의 1이 사라지면서 1 플러스 R분의 1이 남아요. 그럼 6 나누면 얼마? 1 이렇게 되지. 근데 우리는 알파랑 베타를 좀 얼추 잡을 수 있거든? 그렇지 않아? 자, 맨 위에 거부터 순차적으로 간다. 맨 위에 거부터 알파가 2고 베타가 1이냐면 천천히 가자. 알파가 2고 베타가 1이라면 얼마야? 마이너스 2R는 1 플러스 R.
그러면 3R은 얼마? 마이너스 1. R은 마이너스 3분의 1이야. 알파가 뭐일 때? 2일 때, 베타는 뭐일 때? 1일 때. 괜찮아요? 자, 이번엔 두 번째 거 가보자. 알파가 2고 베타가 마이너스 1이라면 얘는 2R는 1 플러스 R. 그러면 R은 1이니까 등비급수라는 게 수렴한다는 거에 모순이 생겨버려요. 그러니까 두 번째 건 안 돼요. 세 번째 거 가자. 알파가 1이고 베타가 마이너스 2라면 2분의 1R는 1 플러스 R. 그럼 얘가 2분의 1R이 마이너스 1이니까 R이 마이너스 2야. 이것도 등비급수가 수렴한다의 모순이에요. 마지막 네 번째. 이것만 딱 안 되면 딱 답이 이거겠다. 그치? 자, 알파가 마이너스 1이고 베타가 마이너스 2라면 마이너스 2분의 1R은 1 플러스 R이야. 그러면 2분의 3R이 마이너스 1이니까 R이 얼마야? 마이너스 3분의 2인가요? 얘 되네? 그러면 알파가 마이너스 1, 베타가 마이너스 2. 자, 그럼 일단 우리는 두 가지 형태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어요. 나머지는 안 돼? 그럼 우리가 이제 해야 될 건 결국 뭐야? 남은 조건들을 제대로 활용해서 우리가 지금 B1이 양수라는 거 아직 활용 안 했거든. 그러니까 이것들을 이용해서 계산을 한번 때려보자. 자, 요 위에 거부터 볼게요. 위에 거부터 여기다 쏙 집어넣으면 자, 계산합니다. 베타가 1인 경우에 그리고 알파가 2인 경우에 요거 계산 한번 해보죠. 베타가 1이면 마이너스 1에 B1에 R이 마이너스 3분의 1이니까 제가 얼마야? 3분의 4 분의 1 넘기면 4분의 3이죠. 4분의 3는 6. 그럼 B1이 뭐가 되냐면 무조건 음수가 나와요. 모순이죠. 난 B1 양수라고 했으니까. 그럼 마지막 네 번째 거로 계산해주면 끝나겠네. 그러니까 기분이 이제 좋아지는 거야. 오케이. 알파가 마이너스 1이고 베타가 마이너스 2야. 그럼 여기다 계산 그대로 해주면 2배 B1에 R이 여기서 마이너스 3분의 2니까 저기다 그대로 대입하면 3분의 5분의 1, 5분의 3분의 6. 으이! B1이 얼마다? 5다! 끝났죠? B1이 뭐야? 5야. 근데 B3은 뭐야? 5의 R제곱이야. R이 마이너스 3분의 2니까 9분의 4. 그러니까 어때요? 29번은 맞출만 하죠. 무조건 맞춰내야 돼. 알겠지? 9분의 100. 답은 얼마? 109. 됐습니까? 됐어요? 자, 정리 한번 해보시고요. 대망의 30번 문제 가보자. 나는 이거 계산 때문에 정말 짜증났던 문제. 조금 더 쉬운 계산이 없었을까? 쌤이 이제 문제 푸는데 솔직히 말하면 처음에 수원 공통에서 22번까지 문제 중에서 22번 한 번 못 풀어가지고 넘어가고, 그리고 쌤은 항상 문제 풀 때 얘기했죠. 한 4회독 정도 한다고. 내가 딱 바로 방향이 안 보이는 건 한 번 제끼고 다른 문제 먼저 풀어. 다시 돌아와서 다른 접근으로 문제를 어떻게든 풀어내려고 한단 말이야. 그래서 공통은 푸는데 진짜 시간이 얼마 안 걸렸어요. 그럼 한 20-30분이면 다 풀었을 거야. 근데 이제 미적에서 28번은 한번 건너뛰었고 29번은 그냥 다 바로 풀렸고 30번이랑 28번에서 28번은 한번 건너뛰어서 다시 풀어냈는데 30번은 계산이 너무 지저분한 거야. 그래서 내가 이것 때문에 짜증은 다 났어. 그래서 시간은 되게 빨리 끝냈는데 계산이 맨 마지막에 너무 안 돼가지고 이거 한 2-3번 계산 반복했죠. 그 문제다. 그래서 내가 이제 끝나고 나서 이제 촬영하기 전에 이제 고민은 했지. 꼭 계산을 해야 되나? 근데 계산을 해야 되더라고. 자,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자, 이 30번 문제도 합성함수 그래프를 가지고 문제를 푸는 형태다. 근데 합성함수의 그래프를 가지고 문제는 깔끔하게 해석은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까지 너무 좋아. 근데 그 뒤가 조금 별로예요. 그러니까 계산이 좀 별로야. 계산이 너무 깔끔하게 안 나오니까 좀 하기가 싫어요. 계산이. 근데 뭐 어쩌겠어, 해야지. 갑니다. gx는 절대값에 자 fx라는 함수와 누가 1 플러스 2의 마이너스 x제곱분의 2라는 함수가 합성된 형태예요.
적어도 이건 판단할 수 있어야지. 됐습니까? 근데 얘들아, 이게 제일 재미난 포인트가 이거야. 그럼 이 합성된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는지 알아야 돼, 몰라야 돼? 알아야죠. 그럼 얘 어떻게 생겼어? 근데 우리가 이 1 플러스 이거 좀 판단을 해보자. 1 플러스 2의 마이너스 x제곱분의 2가 뭐지? 얘는 2x 마이너스 x제곱 좀 불편하지. 얘를 미분하는 건 좀 사실 그냥 바로 미분해도 되긴 해. 되긴 하는데 조금 더 이쁘게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얘를 뭐 우리가 모든 함수의 그래프는 다 그릴 수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이놈의 정의역 따지고 얘 미분한 거 따지고 도함수 따지고 그 다음에 x가 무한대로 갈 때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를 따지면 사실 얘 바로 나옵니다. 그렇게 복잡한 건 아니에요. 그렇게 해볼까? 둘 다 해볼게 그러면. 둘 다 해볼게. 그냥 얘를 바로 그림을 그려볼게요. 그럼 어떻게 그리면 되냐면 어차피 x는 얘가 음수가 될 수는 없기 때문에 분모가 0이 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실수 전체 집합. 됐죠? 그 다음 자, 얘 한번 미분해볼까? 그러면 1 플러스 2의 마이너스 x제곱에 제곱분의 얘 미분 얘 곱이니까 얼마야? 마이너스의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x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럼 얘가 플러스가 되면서 얘가 기울기가 0이 되는 게 없어요. 다시 말해 얘는 항상 0보다 크다. 그렇지? x가 무한대로 갈 때는 얘 어디로 가요? 0으로 가니까 2로 가까이 가네. 자,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면 얘는 어디로 가요? 얘가 2의 무한대 제곱으로 가니까 얘가 무한대로 가고요. 무한대분의 2는 어디로 가? 0으로 가니까 0으로 가요. 그럼 결국 어떤 모습이 되냐면 0에서 출발해서 어디까지? 2까지 가는 근데 기울기가 0인 없는 항상 증가하는 형태의 이런 모습이 나오게 된다. 이게 누구의 그래프예요? 이 그래프예요. 이런 그래프예요. 여기까지 괜찮니? 여기까지 할 수 있겠어요? 오케이. 자, 이런 모습에서 얘는 항상 양수. 쌤이 아까 전에 이런 얘기도 했었지. 이거를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얘를 아래 위를 2의 x제곱으로 곱해주면 2의 x제곱 플러스 1분의 2의 x제곱이잖아. 그럼 얘는 다시 한번 합성으로 보면 얘야. 그래서 이 그래프 유리함수잖아. 유리함수랑 지수함수를 합성해서 나온 그래프도 이런 모습이 됩니다. 어차피 똑같은 얘기예요. 그럼 어쨌든 간에 내가 절대값 fx라는 함수랑 누구? 이 초록색 함수를 내가 뭐 할 거야? 합성을 할 거야. 그럼 포인트는 이거 아니겠어? 3차 함수가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니까 일단 그려. 그래프 추론이에요. 작년까지만 해도 이 합성함수의 그래프 추론 문제가 많이는 안 등장했는데 이번에 6평에서 합성함수 문제만 벌써 2개나 나왔기 때문에 이번에 올해는 또 합성함수가 또 중요할 수밖에 없겠다. 됐습니까? 나중에 포커스 미적에서 많이 다뤄보자고. 난도가 꽤 높겠지만 자, 그래도 한번 가보자. 뭐 어쩔 수 없잖아. 이 난이도 높은 거 어떻게 하겠어. 난도 높은 문제로 연습해봐야지. 자, 이 fx랑 절대값 fx가 나왔다는 건 fx랑 누가 중요해? x축의 위치가 중요해요. 근데 나 x축의 위치 알아? 몰라? 몰라요. 그러면 내가 대충 한번 잡아보자. 내가 대충 x축을 이렇게 잡아볼게. 모르니까. 근데 얘들아, gx가 x는 0에서 뭐가 돼요? 극소래요. 그리고 g형이 뭐래요? 0보다 크대요. 그럼 우리가 한번 보자. gx? x는 0에서? 그럼 잠깐만, x는 0에서 이 함수가 일단 얼마야? 1이지. 얘가 0에서 얘의 함수값이 1이야. 여기까지 괜찮니? 그러면 이게 합성이 된다는 건 이 1의 위치가 이렇게 옆으로 눕혀지면서 극소 위치를 여기서 만들어주면 된다는 얘기야. 근데 x는 0에서 극소가 되려면, 그리고 g형이 양수라면, 지금 이게 fx니까 절대값 fx면 이런 모습일 거 아니야. 이렇게 될 거 아니야. 오른쪽 똑같고. 극소가 되는 위치가 여기밖에 없어요. 여긴 안 돼. 미분 가능해야 되니까. 여기는 포함시키면 안 되는 거야. 그러면 여기가 뭐가 되겠어? 얘를 x는, 자, 착각하면 안 돼. 속함수의 x좌표가 0인 거고요. 속함수의 y좌표가 겉함수에서의 x좌표가 됩니다. 그러니까 속함수의 x좌표가 0이면 그때 속함수의 y좌표가 1이잖아. 그 y좌표 1값이 옆으로 누워지면서 여기가 1이 되는 거예요. x좌표가. 이런 모습이야. 여기까지 해석됩니까? 그러면 지금 문제의 그림은 어떤 모습?
얘가 2가 뭐 대충 뭐 이렇게 있고 0이 여기를 포함시키면 안 되겠지? 대충 뭐 이런 모습으로 얘가 어떻게 뭐 이런 식으로 합성이 되는 이런 모습이 되지 않을까? 정도로 우리가 예측은 해볼 수 있어. 여기까지 괜찮아? 네. 근데 사실 이 그림 말고 다른 그림도 여러분 생각해야 돼. 왜? 극소가 된다는 게 절대값이 극소이기 때문에 뒤집어졌을 때 극소가 될 수도 있는 거거든. 그래서 일단은 이 생각으로 일단 계속 가보자. 계속 갈 거예요. 지금 G0은 일단 양수값도 나왔어요. 아무 문제 없어요. 자, 그랬을 때 문제를 계속 볼게요. G'-ln3이 뭐래요? 음수래. ln3을 대입했을 때 기울기가 음수다? 잠깐만. 일단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될 건 ln3이 어쨌든 간에 속함수부터 먼저 타고 들어간다. 그럼 여기에 ln3을 집어넣으면 얼마가 돼요? 요 ln3 집어넣으면 얘가 3분의 1이 되면서 3분의 4, 4분의 6, 얼마? 2분의 3이야. 그러니까 요 값이 x자리에 ln3을 집어넣으면 속함수 값이 얼마가 돼요? 2분의 3이 됩니다. 여기가 된다는 거지. 근데 봐봐. 속함수의 y좌표는 겉함수의 무슨 좌표? x좌표. 그러니까 2분의 3이 대충 여기 있을 거 아니야. 2분의 3에서 겉함수의 기울기. 왜냐면 얘가 이렇게 따라간다는 건 이 모습을 따라간다는 거거든. 근데 기울기가 뭐가 돼? 양수야. 홀리. 왜? 기울기가 뭐가 나온다고 했어? 음수가 나온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무슨 얘기를 할 수 있겠다? 아, 이 그림은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제끼자. 자, 그럼 우린 다시 완벽하게 그려볼 거예요. 어떻게? 3차 함수가 뒤집어졌을 때 극소가 뭐가 되도록? x는 0에서 극소를 갖도록? 그러면 여기를 x축이라고 한다면 내가 얘를 뒤집어 보면 이렇게 되겠지? 여기가 미분인 건 상관없어요. 우리는 어차피 합성이 됐을 때 미카가 되는 걸 원하는 거니까. 자, 똑같이 갑니다. 아까랑 같은 얘기예요. x는 0에서 극소가 된다. 여기를 얘기하려고 하는 거야. 근데 여기에 x좌표가 0인 게 아니에요. 조심해야 돼. 여기에 x좌표가 아니라 자, x는 0에서 극소로 갖는다. 그러면 속함수의 x좌표가 0인 거고, 다시 한번 말하지만 헷갈리면 안 돼. 그럼 속함수의 y좌표가 1인 거고, 얘를 눕혔다는 얘기는 겉함수의 x좌표가 얼마? 1일 때 얘가 극소를 가지면 되겠다. 그러니까 이 모습이 돼야 된다고. 이해됩니까? 그리고 그때의 x값이 0이 되고요. 자, 합성시켜보면 자, 요렇게 0 잡고요. 대충. 그지? 2를 잡을 건데 2가 여기가 2가 되면 되겠어, 안 되겠어? 자, 이 0과 2를 내가 이렇게 옆으로 돌릴 거야. 이렇게 돌릴 건데 2가 얘를 포함하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지. 나는 gx가 미가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미분이잖아. 그러니까 2는 무조건 어떤 모습? 이런 모습이 돼야 돼. 그러니까 2가 될 수 있는 게 얘보다 어디? 더 왼쪽 혹은 얘를 포함시키는 왼쪽. 어차피 2가 포함되지는 않기 때문에 얘도.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이런 모습으로 우린 그림이 그려져야 돼요. 됐지? 그럼 얘가 이런 모습이지 않겠어? 초록색이 합성이 이런 식으로 합성이 되는 거야. 이렇게. 아, 위에도 초록색이고 아래도 초록색이네. 그럼 얘는 색깔 좀 바꾸자. 또 헷갈릴 테니까. 자, 여기까지. 이게 절대값 fx. 자,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내가 되게 천천히 해주고 있는 거야. 잘 따라와봐. 그러면 결국 우리가 얘기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합성이 된 저 gx의 그래프는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가는 거에서 끝나는 문제예요. 그러면 gx 미분 가능한 거 아무 문제 없고요. x는 0에서 그럼 겉함수 입장에서는 x값이 1에서 극소를 갖는 것도 아무 문제가 없고요. g0이 양수다? 문제 없어요. 여기까지 괜찮니? 요즘 양수잖아. 됐어요? 오케이. 그랬을 때, 자, 이제 우리 G'-ln3이 음수가 되는 거, 아까 전에 내가 뭐라고 했지? ln3은 속함수의 y좌표가 2분의 3이고, 속함수의 y좌표가 2분의 3인데, 이 2분의 3에서의 기울기가 음수가 되려면, 요 파란색이 음수가 돼야 되니까, 이 정도가 돼야 되겠네. 그치? 2분의 3이 대충.
기울기가 음수가 나와야 되니까 그럼 요 정도로 잡아주면 되겠다. 해석. 자, 이렇게 잡아주면 됩니다. 여기까지 괜찮죠? 자, 이제 마지막 조건 저 뒤에 것만 우리가 어찌어찌 해결하면 됩니다. 자, 그럼 해결해보자. 절대값 G 프라임 마이너스 ln3 값이 8분의 3 이게 좀 싫어요. 이게 너무 하기 싫어. 내가 계산 너무 짜증나가지고. 자, 이거 계산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우리가 이 문제를 일단 풀어낼 건데 계산해야죠. 뭐 어쩌겠어. 근데 여러분들 x 좌표값이 잘 봐. 이거 잘 생각해야 돼. 이건 합성함수야. G 자체는. 합성함수의 x 좌표가 마이너스 ln3이라는 건 마이너스 ln3이 대충 어디 있다는 얘기야. 여기 있다는 얘기야. 그때 y 좌표 값은 마이너스 ln3을 대입하면 4분의 2니까 2분의 1이에요. 이 값이. 그러니까 지금 여기가 마이너스 ln3일 때 2분의 1인 위치 여기를 지금 얘기하는 거야 지금.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그러면 자 G 입장에서 생각을 해봐. G 입장에서 G 프라임 마이너스 ln3을 일단 지금 기울기가 뭐인 상태? 음수인 상태예요. 여기까지 괜찮니? 그랬을 때 우리가 얘를 미분하라고 했으니까 미분 때리려면 어쨌든 간에 이 G를 자 판단해야 돼. 자 갑니다. G를 판단해야 돼. 이 F는 여기서 절대값이 붙었는데 실제 원래 F는 이놈 이제 하얀 색깔이잖아. 그럼 얘를 뒤집은 거니까 얼마가 된 거야? 마이너스 F예요. 그러면 자 계산한다. 마이너스 F에 1 플러스 2의 마이너스 X제곱분의 2 이놈을 뭐 하자? 미분 때리자 라는 얘기야. 자 미분합니다. 안에 거 다시 미분. 분모를 제곱한 다음에 요거 미분하고 0. 그럼 마이너스의 얘 미분 얘곱. 그러면 마이너스 2배의 2의 마이너스 x제곱. 이렇게 돼요. 이게 얘야. 그럼 여기다가 마이너스 플러스 바꾸고 x값에다가 마이너스 ln3 집어넣자. 그럼 얘 얼마야? f 프라임 2분의 1에 계산이에요. 얘는 정말 다행히도 8분의 3이 나와요. 기분이 좋다. 왜? 싹싹싹 사라지네요. 그쵸? 그러면 8분의 3을 날려서 절대값 f 프라임 2분의 1이 얼마다? g 마이너스 ln3이야. 자, g 마이너스 ln3 계산해보자. g 마이너스 ln3은 아까 요게 마이너스 f의 요거였으니까 그대로 대입해. 그러면 2분의 1이야. 그러면 마이너스 f의 2분의 1이야.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이렇게 되죠. 당연해. 자, 실제로 f2분의 1은 뭐야? 음수값이에요. 근데 그 음수값에다가 마이너스를 곱하니까 양수가 되는 거고 그게 절대값 f 프라임 2분의 1이랑 어떻다? 같다는 얘기야. 절대값 f 프라임 2분의 1이란 건 뭐냐면 f 프라임 2분의 1의 형태값이 지금 요거죠. 이 기울기. 이 기울기의 값의 절대값. 뭐 어차피 양수일 거니까 상관없이 이렇게 계산할 수 있겠네요. 양수야. 마이너스 붙여야 양수예요. 왜냐하면 f2분의 1 자체가 흰색을 봤을 때 음수가 나올 테니까 여기 f2분의 1이야. 이게 절대값이고 얘는 f. 됐습니까? 자, 그럼 이제 마무리 지어보자. 다 했어요. 이것까지 찾은 상태에서 이제 마무리 계산을 할 건데 잠깐만 다시 왼쪽으로 갈게요. 미적만 거의 뭐 1시간을 설명을 하네. 그지? 자, 우리 요거 계산을 해볼 거야. 나 뭘 구하고 싶냐면 자, 왼쪽으로 가보자. G0에 뭘 구하고 싶어요? 최소값을 구하고 싶어요. 그래서 G0이 뭐야? 여기다 0 대입하면 G0은 절대값 F1이거든. 절대값 F1이 누구야? 얘예요. 얘가 G0이야. 그럼 내가 이게 절대값 F1이고 이놈의 최소를 구하고 싶다는 건 반대되는 이게 F1이잖아. F1이 어떻게 되고 싶어? 얘가 최소로 내려온다는 건 얘가 반대로 최소로 올라가야 되겠지. 그러면 F1의 최대를 구하는 문제가 되겠다.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내가 F1의 최대를 구하고 싶어요? 뭘 작성하면 되겠어? fx의 식을 작성하면 되겠죠. 끝. 갑니다. fx는 x-1의 제곱.
제곱 차인계수 얼마야? 1이야? 그나마 다행이다. 그치? x-1의 제곱. 자, 이거를 연결시키면 여기에 하도 색깔이 많아서 이렇게 잡자. 자, 여기의 위치를 내가 알파라고 하자. 3점씩 작성할 때 뭐 이렇게 해야지 뭐 어쩌겠어. x-알파. 됐습니까? 여기 y좌표값 모르지? k라고 하자. 그럼 y좌표값 k다. 여기까지 괜찮아요? 근데 얘들아, 놀라운 게 f1의 최대를 구한다는 건데 그 f1의 값이 뭐랑 똑같아? k랑 똑같잖아. 결국 이 문제는 k의 최대를 구하면 돼요. k가 가장 커지면 돼. 됐습니까? 그럼 얘들아 끝났지. 문자 몇 개? 2개. 그러면 값을 구하려면 식이 몇 개 필요해? 2개 필요한데 얘는 최대니까 등식 하나랑 부등식 하나만 찾으면 돼요. 등식 있네. 자, 등식 계산 합시다. 이게 싫다고. 이게 싫다고. 자, 미분할게요. 2배. 그래도 오늘 끝까지 해야지 계산. 그렇지? 내가 계산해줘야지. 2배에 x-1이니까 2분의 1 대입하면 마이너스 2분의 1. 그죠? 그 다음에 여기다가 2분의 1 대입하면 2분의 1 마이너스 알파. 됐습니까? 얘 미분하고 얘 곱하면 4분의 1이죠? 맞나요? 더하기 k. 는 자, 얘 그대로 아니지 미분을 했으니까 k는 필요 없죠. 다시 얘 미분하고 얘 곱한 거에다 얘 미분하면 4분의 1. 4분의 1만 남지. 이렇게. 자, 이 값에다가 마이너스에 자, f2분의 1 한번 계산해 보도록 할게요. 자, f2분의 1은 뭐야? 2분의 1 집어넣으면 4분의 1 2분의 1 마이너스 알파 더하기 k. 와우. 그러니까 얘가 자, 마이너스를 곱하면 마이너스 2분의 1 4분의 1 마이너스 4분의 1 플러스 알파는 마이너스 8분의 1 플러스 4분의 1 알파 마이너스 k다. 됐죠? 자, 그럼 얘가 4분의 3 알파 더하기 8, 얼마야? 8분의 1 마이너스 k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가 등식 하나를 만들어낼 수 있거든? 근데 나는 어쨌든 최대를 구하려면 부등식 하나 더 필요하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전에 봤던 여기 위치를 보시면 자, 2에서의 함수값이 봐봐. 2가 얘를 포함시키면 안 돼요. 2는 무조건 얘보다 더 왼쪽에 있어야 돼. 그러니까 2가 함수를 값을 구했을 때 이 함수값이 무조건 0보다 아래쪽에 있어야 된다고. 이해됩니까? 근데 0을 포함시켜도 상관은 없어요. 왜냐면 어차피 여기 어디 있어? 구간 자체가 여기 있지. 2는 자체가 점근선이니까 포함이 안 돼요. 그래서 여기는 포함시켜도 상관은 없다. 따라서 어떤 얘기를 할 수 있냐면 f2가 0보다 작거나 같다 라는 부등식 하나가 더 튀어나와. 2를 여기다 포함시키지 않게 왼쪽으로 오게 만드는 역할이 바로 이 의미다. 그럼 계산 더 해보자. f2를 계산해보면 2 마이너스 알파 더하기 k고요. 이놈이 0 이하다. 다 했다 얘들아. 나는 구하고 싶은 게 뭐라고? k라고. 근데 알파 자체가 3분의 4를 곱해버리면 얼마야? 3분의 4 곱하면 6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4k다. 그치? 그럼 요걸 그대로 여기다 집어넣어 볼게요. 그러면 얼마? 6분의 11 플러스 3분의 4k. 근데 k가 있으니까 3분의 7k. 이렇게 되죠. 그럼 k가 마이너스 6분의 11이 넘어가면 얼마야? 마이너스 6분의 11 곱하기 7분의 3인가요? 계산 겁나 복잡하네. 그치? 그럼 얘가 얼마? 마이너스 14분의 11이야. 그러니까 k가 뭐냐면 요 놈인데 얘가 마이너스 14분의 11보다 작거나 같아야 돼. 그 말은 최대가 뭐다? 마이너스 14분의 11이다.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건 이 값이니까 절대값 시켜주면 얼마? 14분의 11이 최소가 된다. 답 얼마? 25다. 됐죠? 이렇게 우리 구할 수 있다. 됐습니까? 자, 우리 이렇게 해서 미적분과 관련해서 우리 해설 강의 이렇게 마치도록 할 거고요.
요거와 관련된 또 못다한 얘기들, 이런 얘기들은 쌤이 또 총평에서 또 이어서 마무리할 테니까 우리 미적분 잘 복습해 보시고, 그 다음에 우리 유사문항 그리고 요 손글씨 해설은 거기 이투스에 다시 올릴 테니까 그것까지 참고해서 복습 철저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안녕.